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주 에이펙 개막은 며칠 더 남았지만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모레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회담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주요국들의 외교전은 시작됐다 보여집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인데 두 분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 교수님. 이번 주가 정말로 슈퍼 외교 위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도 왔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말이죠. 세계 이목이 아마 이번 주에 대한민국, 특히 경주에 집중된 이러한 주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은 뭐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관세 협상은 이제 실무 고위진들이 미국에 갔는데도 이렇다 소식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서두르진 않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또 미중 정상이 만나니까 과연 여기서 이제 미중이 상당히 이제 대결 구도니까요, 갈등 구도니까. 그래서 뭔가 화해 가능성을 보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관심보다 덜한다 하더라도 뭐 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정상도 새로 이제 총리가 된 거 다카이치 총리가 대단히 우익 성향이 강한 이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와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케미를 맞춰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전 총리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친한 파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념적으로 좀 중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케미를 이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건데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고. 하여튼 이번에 그 에이펙 상당히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단순한 외교의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정말 아주 대단히 그 디사이시브한 결정력이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경주 선언이 과연 나올까? 근데 선언이 나오려면 뭔가 자유무역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유무역이 나올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관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선언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관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한 주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국익의 차원에서 말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추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미죠. 이거 뭐 제일 가장 중요하죠. 근데 왜 한미가 이번에 중요하냐면은 사실 양 정상의 얘기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도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약하니까. 미국은 뭐 250억 달러 얘기하는데 우리는 150억 달러 이상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저도 뒤에 가서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타결 방안인데 이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또 이제 연말까지 사실상 또 없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과연 실무진이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혹시 저는 이번에 타결은 안 되더라도 양 정상 간 어느 정도의 그 말하자면은 인식의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중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한중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한중이 지금 그러니까 북중러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소원했는데 그럼 이번에 한중은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좀 좁혀낼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동북아 질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를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정말 노골적인 러브콜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도 지금 28, 29, 30 오후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판문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될 거는 같아요. 이제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여기 화답을 할 것이냐인데 만일 화답을 할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에 에이펙을 다 뒤덮을 겁니다.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북미가 만났을 때 그러면 후속적으로 한미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북한과 한국이 만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안 되는 거잖아요. 피스메이커는 될 줄 몰라도 그런 측면은 굉장히 이번에서 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확답은 안 나왔지만 대단히 이번 토요일까지 긴장과
어떤 관심에 끌어올 수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어떤 단초를 찾는 계기라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라는 점. 그리고 가능성은 뭐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북미 협상, 네, 북미 정상회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제 야당을 향해서 이번 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면서 이제 무정쟁 주간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야당에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 실정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근데 들으세요? 야당 원내대표가 말할 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게 다른 것도 일주일 정도 정쟁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다 뭐 저희들이 지금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에이펙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이번 에이펙이. 아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했습니다. 우리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꼭 이제 거기 3자가 이제 같이 자리를 같이 안 와도 괜찮다는 입장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도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한중 간도 마찬가지. 한중 간에도 좀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것도 아주 이번에 뭔가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좀 새롭게 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그 한미 정상 그리고 한중 정상 이건 굉장히 다른 때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진핑 우리나라에 11년 만에 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는 지금 6년 만에 오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여당이 일단 이번 주만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다른 나라 지금 미중에 정상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에이펙이 열린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야가 또 정쟁 여러 가지 뭐 이슈 정책 이슈를 가지고 좀 그건 좀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낯도 안 쓸 것이고 계속 보도가 될 텐데 그래서 이때만은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좀 뭔가 좀 우리 자제합시다. 예. 싸우는 게 일이니까 이분들이 여야다. 근데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말을 꼭 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라는 게 지금 들어서 지금 뭐 넉 달도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6월에서 사실 넉달 타이밍상 넘었죠. 각종 그 야권의 포화가 부동산을 비롯해서 그 정부 여당 쪽으로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국익이라는 해주는 것 국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흔히 외교나 안보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의 뭐 이른바 초당적 뭐 협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정부 이제 넉 달 남짓인데 뭐 경제 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만 이루어졌나요? 지난 정권이 잘못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뭔가 좀 성숙하고 예. 좀 대안도 내서고 일단 그럼 일주일 우리 지켜보겠다. 예.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아쉬워요. 이제 모습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코스피 4천 넘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뭐 집권 그 지도부에서는 뭐 지금까지 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얘기는 아예 이제 언급 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야당이 이렇게 좀 반발하는 이유, 뭐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의 이런 행태는 선택적 강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요구하고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악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강성당원이 요구하면 파기하는 이른바 의회 정치를 다 무산시킨 사람이 여당 대표인데 그 여당 대표가 아무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제 일주일간은 야당 좀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위기가 여권을 덮치는 상황에서 겨우 차관 사태로 봉합을 하나 싶었지만 아직은 잠복기예요. 마침 코스피가 4천이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하는데 코스피 4천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어느 정도 싹 한 번에 빠져버리면은 부동산과 주식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덮쳐버리면 민주당 선거 치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그럼 야당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야당이 외교에서 도울 게 뭐가 있죠? 정쟁 안 한다는 게 정당한 문제 제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 이런 제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하게 좀 야당의 이틀막 같이 하는 것 좀 자제하고 그냥 예. 품격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얘기가 말씀드리는 거고 야당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은 이제 뭐 입을 납자고 말한 것 아니냐라 얘기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부딪힌 건데 저는 어쨌든 이번 주에 국감이 남아 있는 한 설령 그러니까요. 여야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현장에서의 파열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국회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감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정쟁 주간이 과연 가능할지. 이제 오늘도 이제 내일- 김현지 실장 놓고서는 이제 계속 내일이 이제 논란이 29일 종합 국감이고 이제 30일도 국감을 하는 상임위가 있고 그래요. 이제 네. 막바지예요. 이제 국정감사 막바지인데. 근데 이때 뭐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사실 뭐 정쟁의 장으로 이제 뭐 변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뭐 일단 상임위 상임위도 여야가 논박을 하겠죠. 공방도 하고. 예. 근데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자제를 부탁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여러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다 여야가 항상 정쟁으로 싸웠던 건 적어도 일주일만 조금 참읍시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뭐 자제하겠어요? 이제 야당이 자제 안 하겠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는데 이제 과도하게 너무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일주일 정도 좀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다음에 또 야당이 또 국감장에서 또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다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방송에 드리면 거친 표현 같긴 한데 너무 독들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너무 상대를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적대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처럼 이런 단어가 나오기 어려워요. 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한다. 뭐 강요한다고 강요받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게 원래 이제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보니까 wen만해서는 언성을 안 높이던데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 그렇게 이제 도발은 하지 않겠죠. 여당이 도발하면 야당이 당연히 반응할 테니까 그거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이 저는 왜 꼭 에이펙 주간에만 있어야 합니까? 정치의 상생은 4년 내내 국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양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그 강성 위원장들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그 톤을 낮추고 그다음에 조금 여야 협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충분히 우리 정치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에이펙에 국한돼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합리적이고 좀 말하자면 거중조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좀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과방위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그 축의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위원장은 SNS에요.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라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딸 결혼식 이게 얘기가 꽤 오래 가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결혼식은 조금 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냥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피감 기관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 피감 기관들이 그 이제 그 상임위 이제 특히 위원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위원이라도 그 관련되는 그렇겠죠.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아주 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의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감기관은 물론 뭐 이미 그 가족 문제니까 날짜가 뭐 잡혀 있었겠죠. 그래 뭐 연기하기는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 아쉬움은 좀 분명히 있어요. 국감기관이. 근데 이 국감기관에 한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분이 국감기관에 했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런 것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축의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의 암세포다 그러고 이제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는데 네. 저는 좀 약간 뜬금없는 것 같아요. 어, 노무현 정신이 여기 왜 나올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원마다 어떤 뭐 생각의 수위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좀 덮기 위해서 아마 이제 노무현 정신을 이제
끌어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드는데 결국엔 시민의 힘이다. 뭐 네,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이건 같이 지금 썼더라고요. 일단 여기 결혼식 예. 축의금은 왜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왜 돈을 받았냐 뭐 이런 논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도 과거에 국회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다 받더라고요. 안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안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 의원들 말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피감기관 말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 정치인들 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안 받는데 누가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돈을 안 받는 경우. 아. 제가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돈을 이제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돌려줬는데 아무튼 왜 받았느냐 이해 충돌이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 최민희 위원장으로서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예.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받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 이 그 SNS에 글을 올린 취지가 보니까 거기 내용 중에 조절 T세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 구분을 하자 암세포하고 건전한 세포를 이게 조절 T세포라는 게 딱 암세포만 공격을 한대요. 예, 그래서 구분 좀 하자 이 얘기 같은데. 요즘 뭐 과방위원장 하시더니 글쎄 과학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뭐 양자역학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또 조절 T세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좀 곤궁하고 궁색한 처지를 자꾸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노벨 의학상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부정청탁금지법,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법은요. 얼마까지 받아도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되는데 네. 어디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 법의 핵심이. 근데 이제 뭐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동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 받으면 처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허가와 단속, 감사, 계약, 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가 됩니다. 감사 들어갔잖아요.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 때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예. 직무 관련성이에요. 근데 국정감사 때 받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다 화한 보내고 우리가 조금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의 선을 넘는 금액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텔레그램 뭐 방에서도 우리가 최민희 형께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암세포를 얘기합니다. 누가 암세포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암세포고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민입니까? 오염된 시민입니까? 그런 이중적 기준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이 이슈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최민희 의원이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낮게 로우키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되는 걸 정리했으면 이렇게 확전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분리할 때 돌려막는 무슨 뭐 돌려막기 카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너무 본인이 나의 그 정당성을 강변하느라 확전을 시키는데 결국 이게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이게 딸 축의금 논란이 딱 불거졌을 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유불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하루속히 이제 사과하는 것이 뭐 문제 해결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최민희 의원이 쓴 것 같은데 정작 내부에서 지금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일단 내부 총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네. 그런 걸 내부 총질이라는 그 이상한 단어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부 총질은 뭐 제가 아니가 거고. 이제 성우 앵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총질이 아니라 당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정은 똘똘 뭉쳐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 건전한 정당이나 건전한 공론화가 됐거나 건전한 시민사회는 거기다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뭐 T세포 끌어 얘기를 하고 이제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고 이랬는데 저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했던 것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국정감사 이 지금 피감기관에 돈을 받는 게 이해충돌 관련다. 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곽상원 의원이 아주 직격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니까 왜 우리 장인들 먹거리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충돌한 적이 있어요.
유튜버가 권력이다 그러니까 네. 말씀 똑바로 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 곽상원 의원하고 충돌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곽상원 의원이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전부 일렬 종대로 서서 가는 거 이건 건강한 정당이 아니에요. 그 이른바 내부 총리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당은 여당도 전부 한 목소리를 내고 야당은 야당 내부 전부 한 목.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건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 노무현 정신 갑자기 소환하고 이런 게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민희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도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바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거를 좀 성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래가고 있고. 그럼 이걸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 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최 위원장이 글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삭제하는 것 비공개로 같던데. 전환 안 했죠. 그러니까 예. 비판이 나오니까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이 됐어 하면 그 더 이상 논란 확산이 안 되는데 지금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건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인 거예요. 자꾸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신은 그 문재인 대통령 다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려면 정말 명분과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축의금 논란에 노무현을 끌어들이면 그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아마 정말 노사모 했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권 내부에서 지금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이춘석 위원장처럼 그렇게 아주 뭐 중한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현역 위원장을 이렇게 좀 낙마시킬 수 없다라는 예. 건 있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무슨 공식처럼 된 건 아닙니다. 민심이 이반될 때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좀 전에 오다가 보도를 하나 봤는데 이번 에이펙 기간에 이제 네이버에 보면 이제 검색량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통해서 검색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최민희 의원이 앞섰다는 그 보도를 제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봤어요. 오늘 일간지 보도였는데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여권 내부가 심각하게 봐줘야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산층 그다음에 보이진 않아도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에는 상당 부분 많은 이반을 작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관심이지만 또 분노의 형태가 담아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의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문진석 주석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죠. 당과 지도부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지금 이제 노무현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식 그 결혼식 글쎄요. 때 축의금을 안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받는 분이 꽤 많다니까요. 뭐 국감 기간 중에 받았냐 안 받냐 이런 걸 떠나서 꽤 많아요. 굉장히 굵직한 정치인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그 얘기가 아니고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축의금을 왜 받았느냐 문제 아니에요. 지금 국감 기간 중에 받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받은 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받은 분들은 더 이제 공직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분들 칭찬할 망정 축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없는데 이게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청탁금지고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인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받은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고 그러니까 얘가 또 뭔가 이제 그러면서 돌려주면서 뭐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이 소환된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이건 어떤 인과적으로 연관시키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거 진영의 논리를 자꾸만 보는 것 같아요. 왜 같은 편끼리 좀 총재하지 마시오. 그게 내부 총재가 단어 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이 문진석 의원 얘기도 나왔고 지금 여권 내에서 곽상원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너무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이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라는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예. 피감기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까지 전달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일단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야가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했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결혼식 논란을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뇌물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하는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요.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그런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썼어요.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먼저 박수현 대변인요. 성경 구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를 인용하면서 최민희 의원처럼 축의금 반환을 하는 의원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두둔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이신데 많이들 받는다. 많이들 받는데 이렇게 되돌려준 것만 해도 훌륭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글쎄요, 바꾸서 돌려주지 않는 것보다는 돌려주는 게 나름대로 이제 명분은 쓰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논의의 본질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을 돌려줬으니까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런 논의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피감 기관으로부터 감사 기간 중에 예. 그걸 돈을 받느냐? 그게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깎임이 사과하면 돼요. 이거 그렇다고 뇌물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 또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 반환 사람도 꽤 있어요. 반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환하는 사람. 제가 봤다고요. 제가 봤어요. 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박수현 대변인이 뭐 못 볼 수도 있죠.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 이제 같은 당이니까 이제 옹호를 한 건데 근데 여기 또 이것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좀 잘 이렇게 좀 어색해요. 인용하는 거는 뭐 저 예. 개인 생각이에요. 예. 뭐 어떤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그래도 축의금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려줬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뇌물죄 고발 등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과방위 직원들이 과로로 3명이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글쎄, 이야기입니까? 그 지금 뭐 과로로 쓰러진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근데 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사무처 직원이면은 관할의 그 최고 경영자가 사무총장으로 봐야 할지 과방위 소속이라고 과방위원장을 그러면은 이 관리의 최종 주체로 봐야 할지 이게 아마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 같아요. 이거를 예.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국회 사무총장을 처벌하고 과방위원장 처벌하겠습니까? 다만 이거겠죠. 그렇게 남의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국감 기간에 와서 고생하고 과로로 쓰러지는데 본인은 그 국감 기간 안에 딸의 경조사를 챙겼다. 이 얘기 그러면서 아마 돈을 그러니까 축의금을 좀 과하게 받았다.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소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한다 그러면은 저는 도대체 국회 사무처의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 누가 최종 관리 책임자인지 이 논란부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민희 의원의 이 축의금 논란이 그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더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인데 국민의힘 고릴라 그림을 그리다가 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유영하 의원은 이거 왜 그리셨나요?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무 뜻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건 진짜 국감장은 본회의장에서 찍히는 것보다 더 잘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사람이니까. 대놓고 그린 건데 왜 그랬을까요? 찍으라고 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예. 보니까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고릴라를 그리는데 앞에 이제 그 모델을 갖다 놓고 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잠깐 이렇게 낙서한 것도 아니고 그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고릴라가 있잖아요. 저기 인터넷 보면서 그리잖아요. 저렇게. 전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렇게 지금 그야말로 국정감사에 매진하지 않고 예. 거기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국회의원들로서 저건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 그렸는지 모르겠고 그거 알 길이 없죠.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길이 없고. 아니 뭐 국감 기간에 뭐 코인 투자하다가도 이제 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건 다 이제
모르게 하려다가 다 들킨 거잖아요. 이건 모르게 하라는 게 근데 아닌 것 이거는 같아요. 대놓고 그린 거거든요. 대놓고 그린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의미가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리겠어요. 그것도 고릴라를 네. 그린다는 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저렇게 뒤에 기자들이 보란 듯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대놓고 그리고 근데 좀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거는 고릴라를 굳이 그린다면은 뭐 저 고릴라가 뭐 이렇게 음식 가리지 않고 잡식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체격도 좀 크고 하니까 예. 이것저것 다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아마 최민희 의원을 연상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저렇게 말하자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인터넷 화면에 고릴라의 그 특성까지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색칠까지 했다는 거는 예. 보란 듯이 했고 그 보란 듯이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타겟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의도는 그렇다 손 내재에 있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의원이 국정감사 해줘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면 저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만일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당당하게 의원으로서 소신을 피력하는 게 맞지. 예. 그 열심히 질의하는 시간에 그림 그렸다는 것 아무 맥락 없이 한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국회에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아무 뜻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석의 여지는 남겨두는 의미고.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해석을 하는 해석할 겁니다. 수밖에 왜 없는 그렇게 거죠. 했을까라고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는데요. 이 재판중지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갔는데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 위인설법의 거의 끝판왕인데. 예, 이 재판중지법 문진석 민주당 수석은 최근 사법부가 재판중지법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법부에 이제 그 책임을 돌렸거든요. 최근에 국감장 근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예.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재판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재판 중지를 가지고 야당도 대통령이지만 재판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자꾸만 여당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임기 중에는 적어도 재판이 중단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절대 안 열릴 겁니다 아마.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거 자꾸 야당이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느냐 이게 잊을만한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당에서 이 재판중지법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야당이 이렇게 나오고 사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그 최근에 사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긴 보였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론적 원론적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여당은 대단히 이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데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거의 100%. 근데 야당이 모를 일 없는데 자꾸 정쟁화 시키니까 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이 이런 말 재판중지법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재판중지법 만들면 야당한테 조언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당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근데 적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운운하는 거 이건 전 일단 그만둬라. 열리지 않을 거라고 재판은요. 지난 6월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헌법 84조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그 헌법 논란이 상당히 네. 일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거예요. 그렇죠. 몇 개월 잠잠하다가 이제 네. 이번에 국감장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야당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딱 짧게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 법관의 양심으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이 바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다. 그러니까 불을 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불을 떼니까 우리는 물이 끓어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이 법을 시키겠다 얘기하는데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당신 발언이 부적절했고 논리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 어떻게 소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될 텐데 예. 자 너희들 그러면은 재판중지법 아예 법으로 명문화 시켜버리겠어. 예. 이건 전 대국민 협박이고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반응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민심 이망과 역풍을 부를 겁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현재는 개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 지나 보면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좀 예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